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기술적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관심 있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클 뿐더러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을 만큼의 여유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20-30년 후를 바라보고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방향성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자산 증식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은 투자자보단 트레이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트레이더는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 스윙 트레이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부르는 용어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냐고요? 글쎄요.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결국 시장을 해석하고 타점을 잡아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실현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에게 기술적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사용한다고 볼린저 밴드, RSI, MACD 이런 보조 지표들만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본인만의 주관을 기르고 학습된 경험만이 트레이더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보는 차트가 캔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바로 추세죠. 지금 가격이 단기 EMA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캔들이 이렇게 단기 EMA를 지지해줄 때 진입하고 캔들의 몸통이 단기 EMA를 이탈한 다음에 단기 EMA와 장기 EMA가 크로스되는 이 순간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진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추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란 거죠. 추세라는 거는 가격의 방향성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방향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어느 방향의 가격을 받아들이고 어느 방향의 가격을 거부하는가 이 내용을 나타내는 게 추세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등락을 보인다는 말은 그만큼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의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매수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는 거는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단기적인 고점 혹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불확실성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장 심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결국 투자를 하면서 접하는 모든 전략들은 참여자들의 심리, 추세의 방향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쪽으로 움직이는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추세 지속을 확인하고 추세의 방향을 따라서 진입하는 추세 추종 전략을 주로 가져갈 테고요. 추세의 힘이 약하다면 단기적인 추세 반전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역추세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전략들 모두 결국은 추세를 알아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추세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전환되는 순간은 이전 고점을 넘길지 아니면 이전 저점을 깨뜨릴지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이런 식으로 이전 저점은 지켜지고 이전 고점은 갱신되면서 점점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지켜주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락 추세의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은 막히고 이전 저점은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속되고 전환되는 순간은 이 포인트들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하이얼 하이와 하이얼 로우는 상승 추세 중에 지켜져야 할 고점과 저점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켜진다는 걸 판단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되돌림이 나타날 때 이전 하이얼 로우보다 아래에서 종가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추세가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일직선으로 쭉 상승하는 경우는 없죠. 차익 실현이나 저항선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되돌림이라는 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되돌림이 발생했을 때 이전 하이얼 로우보다 위쪽에서 종가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는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되돌림 후에 나타난 하이얼 하이가 이전 하이얼 하이보다 위쪽에서 나타나면 당연하게 이것도 추세가 계속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이얼 로우가 이전 하이얼 로우보다 위쪽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이 뒤에 새로 생기는 새로운 하이어 하이가 이전에 있던 하이어 하이보다 더 낮은 곳에 생겼다. 이거는 추세가 끝난 거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캐릭터 오브 체인지라고 해서 추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후에 새로 생기는 하이어 로우가 이전 하이어 로우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추세가 끝났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 추세 중에 발생하는 로우어 하이와 로우어 로우도 똑같아요. 되돌림으로 발생하는 로우어 하이가 이전 로우어 하이보다 낮은 곳에 생기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로우어 하이가 이전 로우어 하이보다 더 높은 곳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BOS, Break of Structure, 구조의 붕괴라고 합니다. 이렇게 CHOCH와 BOS를 통해서 추세 전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차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가격이 EMA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아니면 단기 EMA가 장기 EMA보다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라고 보이시나요? 추세를 말할 때 EMA를 같이 논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하지만 EMA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EMA가 구조적 움직임이 누적된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하이얼 로우가 지켜지고 하이얼 하이가 계속해서 높은 곳에 발생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니까 EMA의 머리가 위쪽을 향하게 되는 거고, 이는 결국 EMA가 추세의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EMA만 보고 진입을 하게 되면 뒤늦게 반응하게 된다는 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EMA를 통해 추세를 확인한다는 건 결국 후행성,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항상 가시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의 대부분은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추세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1분 봉으로 세팅하고 보면 이렇게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 봉으로 가게 되면 꼴랑 이 정도 움직인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세를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추세를 발견했을 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급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EMA를 제가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A를 통해서 위쪽과 아래쪽 중 좀 더 허용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EMA의 머리가 위쪽을 향하고 있을 때 시장은 EMA보다 위쪽에 있는 가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고, EMA보다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다른 하락 신호들은 무시하고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하이얼 로우가 이전 하이얼 로우를 깨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진입을 하고, 하이얼 로우가 깨지는 곳에 손절가를 걸어두게 되면 수익의 크기와 매매 횟수가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할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이얼 로우를 확정짓는 순간이 어디일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잠깐 반등 나와줬다고 하이얼 로우라고 확정짓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밀고 내려가서 이전 하이얼 로우를 깨게 되면 그대로 손절나고 끝이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언제 확정을 지을 수 있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BOS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질서를 나타내는 마켓 스트럭처를 분석할 때 EMA로 방향을 확인하고 BOS로 질서가 깨지는 순간을 캐치하는 것이 추세를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BOS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표시해주는 지표를 활용하면 매매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지표가 BOS와 EMA를 같이 표시해서 ICT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구간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예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 ICT 트레이딩의 기초 전략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표의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선은 EMA 선인데요. EMA의 기대값은 가장 기본적인 14를 사용하고 있는데 EMA의 각도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0보다 작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EMA가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평균치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 EMA의 색이 주황색으로 나타나고요. 1도 미만의 작은 움직임은 노란색으로 한번 걸러주니까 전환되기 전에 잠깐의 타이밍을 미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청록색과 분홍색 박스, 이게 BOS예요. 이 BOS를 통해서 2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EMA가 초록색일 때 발생한 BOS는 불리쉬 BOS로 상승 추세 중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구간을 깨뜨릴 수 있는 기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불리쉬 BOS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나타나 있는 저점과 불리쉬 BOS의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기준선을 만들고 캔들의 종가가 이 기준선을 이탈해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BOS 구조가 깨졌으니까 이 순간을 노려서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청록색 BOS가 불리쉬 BOS였다면은 분홍색 BOS는 베어리쉬 BOS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빨간색 EMA 위에 나타난 베어리쉬 BOS는 이전 고점과 발생 캔들의 고점을 이어서 기준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만든 기준선은 추후에 이렇게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EMA의 추세와 BOS의 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불리쉬 BOS는 초록색 EMA 위에서 나타나야지 제대로 된 작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 EMA의 아래에서 청록색 BOS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타임프레임, 그러니까 하이 타임프레임에 나타난 BOS라는 건데요. 제가 하이 타임프레임의 BOS를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백테스팅을 진행하실 때는 EMA의 색과 BOS의 색이 일치하는 시그널만 활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가 예시 상황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EMA의 색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청록색 BOS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전에 발생한 저점과 BOS가 발생한 캔들의 저점을 이어서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기준선보다 아래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볼 텐데요. 그 전까지는 하이어 로우가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에 걸쳐있던 캔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고점부터 저점까지 전체 이탈을 해주었으니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손절가는 진입 캔들의 기준선으로 맞춰놓고 1차 목표가를 여기 BOS 선의 하단선으로 맞춰놓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맞춰놓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BOS 하단선 터치해주면서 절반 익절해 주시고 지금 하락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게 보이죠? EMA가 빨간색으로 전환됐고 한번 저항받아주면서 아래쪽으로 쭉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BOS가 제대로 작용이 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되면서 오히려 수평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강하게 이탈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 베어리쉬 BOS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우선 여기서 나머지 절반을 전량 매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새로운 BOS가 발생했으니 기준선을 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이전 고점과 BOS 발생 캔들의 고점을 이어서 다시 한번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서 보고 있을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캔들이 이 기준선을 전체 이탈했을 때, 전체 돌파했을
좋아질 때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돌파가 나와줬지만은 이미 BOS의 끝선까지 도달을 해버렸죠. 자, 이렇다는 거는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힘이 많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 발생한 기준선은 추가적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로우어 하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캔들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이 베어리쉬 BOS를 뚫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BOS 구간을 이탈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손절가를 여기 BOS 라인의 상단이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BOS 라인의 하단으로 잡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발생한 베어리쉬 BOS가 추세 전환의 역할이 아니라 그 로우어 하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은 애초에 추세가 바뀌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목표가를 설정할 때 주의하실 점은 추세가 끝나기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추세가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손익비를 가지고 수익을 낼지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손익비 1대2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전환되는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 시기까지 한번 제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초록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난 짧은 초록색 EMA선은 결국 되돌림이라는 거 이제는 눈치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로우어 하이 찍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로우어 하이가 나오기 전에 한번 매도를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EMA의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지금 되돌림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일단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 구조의 붕괴를 이용한 BOS 매매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싶지 않으신 분일수록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건 참여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알아본 전략은 기준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니까 여러분이 해석하기에도 훨씬 용이해 보이죠. 벌써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투자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표는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채널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텍스트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소나무 모양 보이시죠? 이 소나무 모양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때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서 여기에 받은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표 문의 주실 때 구독자 인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켜주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전략들을 언제 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 소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